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파트너 백세통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 걱정 없이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월세, 전세, 관리비, 돈 나갈 구석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 집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거급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백세통장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급여, 이게 뭔가요? 주거급여는요, 쉽게 말해 정부가 대신 월세 내주는 제도입니다. 집은 없고 소득은 적은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젊은 세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히 노인 가구는 신청률이 낮아서 걱정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나도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주민센터 안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조건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무주택 세입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14만 8,166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88만 7,676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41만 2,169원 이하. 그러나 여기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금액에서 30%로 공제를 해줍니다. 즉,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0%를 공제한 금액이 160만 원으로 소득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점은 첫째,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이든 그 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셋째,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복지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니어도 됩니다. 중위소득 50% 정도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도대체 얼마나 주나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원액입니다. 서울은 35만 2천원, 경기 인천 28만 1천원, 광역시는 22만 8천원, 그 외 지역은 19만 1천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면 정부가 35만 원까지는 대신 내주고 나머지 5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그럼 전액 지원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신청 후에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심사를 거칩니다. 소득 재산 조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월 신청하고 4월에 주거급여가 나오면 3월 주거급여까지 들어옵니다. 매달 지원금은 20일 기준입니다. 맞아요. 집주인한테 직접 안 가고 본인 계좌로 받고 월세는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두 번째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할 땐 꼭 뭘 가져가야 하나요? 필수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통장 사본입니다. 소득 증빙은요? 소득은 주민센터가 행정망으로 확인하니 따로 증빙 서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가 소유자들은 혜택이 없을까요? 혹시 집이 있는데 오래돼서 고치고 싶은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수선 유지급여라고 해서 낡은 집이면 최대 1,200만 원까지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이건 무주택자가 아니라 자가 소유자만 가능하죠. 맞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소득 기준과 동일합니다. 집이 노후화되어서 수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한도액은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입니다. 수리 범위는요? 경보수는 도배, 장판, 페인트 칠, 문고리 교체 등입니다. 중보수는 창호 교체, 단열, 난방 공사 등입니다. 대보수는 지붕, 기둥, 바닥 등 주요 구조 보수 등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100% 지원해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둘째,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셋째, 복지급여 신청 선택. 넷째, 주거급여 선택. 다섯째,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여섯째, 필요 서류 업로드. 그러면 신청 완료된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한 번만 신청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갱신 심사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상황이 바뀌면 꼭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주민센터도 같이 옮겨서 신청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계약서 만료될 때도 다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도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에 혼자 사시는 72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월세 40만 원이었는데 연금으로 생활하니까 매달 남는 돈이 없었죠. 주거급여 신청하셔서 지금은 34만 원 지원받고 본인은 6만 원만 내세요. 연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절약하신 거죠.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한도 내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건강보험료를 통한 간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농어촌 지역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전국 어디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오히려 농어촌이 재산 기준이 더 유리해요. 다음은 주의사항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계약서상 주소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시 새로운 계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주기적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1회 정기신고 필수입니다.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랑 같이 챙기면 좋은 제도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생계, 의료, 교육급여도 연계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꿀팁 하나, 청년가구원 분리지급 활용하기입니다.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대학 진학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꿀팁 둘, 소득 신고 시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있다.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면 신청 시점을 잘 맞춰보세요. 퇴직금을 받았다면 몇 개월 후에 신청하세요. 일시적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달에 신청하세요. 꿀팁 셋째, 임대차 계약 갱신 전 미리 상담받으세요.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계약하시는 게 유리해요. 꿀팁 넷째, 수선유지급여와 에너지 바우처 연계 활용하세요. 집을 수리할 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를 함께 하시면 에너지 바우처와 연계해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꿀팁 다섯 번째, 정기신고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매년 정기신고를 깜빡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휴대폰 달력에 미리 등록해 두시고 잊지 마세요. 오늘도 백세 통장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백세 통장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부모님, 지인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